저는 이거 보기 전에 이게 안중근 장군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게 되게 긴장감 있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굉장히 나쁘게 막 나쁜 말로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의 평범성. 그 하는 행동이 상당히 굴욕적인데도 그게 굴욕적이지 않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그 아픔의 역사를 직시해야지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 책을 또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얼빈이라는 거고요. 소설입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렸을 때 이제 위인전 같은 걸 한번 본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나쁜 일본의 관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요거는 이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생각이 없이 살다가, 요즘에는 별로 없던데 자동차 보면 뒤에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찍혀있는 거 있죠. 대한국인 이렇게 써있고 손가락이 끝마디 잘려있는 손바닥. 그리고 나서 육군 훈련소 갔을 때예요. 제가 사실 군 생활을 제대로 한 건 아니고 공중보건 의사로 다녀왔는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은 받거든요. 그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가면 건물의 곳곳에 미국 헌신 군인 본분, 이게 이제 붙어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군인의 본분이다.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이 안중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자로 써서 그 형무소에 있던 관리한테 그거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늘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고, 실제로도 대한 독립군의 참모 중장이라는 장군의 자격으로 실제로 전투를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기 전에 이게 안중근 장군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게 되게 긴장감 있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를 쏠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비중 있게 크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의 권총을 쏘는 장면은 한두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그 하얼빈으로 가는 그 과정하고 왜 가게 됐는지, 그 국내외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쏜 이후에도 분량이 상당히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어떤 이유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주붙이라고 하는 검사하고 계속 논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안중근 장군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본 천황 메이지한테 우리나라 왕세자가 팔려가는,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태사 자격으로 해서 데려가는데, 우리나라의 차기에 황제가 될 사람이니까 일본 제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워와라. 결국에는 볼모로 잡아가는 거였죠. 굉장히 나쁘게 막 나쁜 말로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전 와닿은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의 평범성. 그 하는 행동이 상당히 굴욕적인데도 그게 굴욕적이지 않게 표현이 돼요. 실제로 메이지 천황이 이은이라고 하는 왕세자를 아련할 때도 두려움이 두렵지 않게 자연히 스며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토 히로부미도 우리나라의 군중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전전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일본 함대 군함에 가서도 사진을 찍고,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청군을 대패했던 성완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조선은 저물어가고 있고, 일본 제국의 조선이 편입이 되어야지 여기는 평화가 지켜질 것이다 라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참 무기력한 이 왕의 모습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게,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인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위로 전문을 보내는데 순종이 어떻게 보내냐면 한국인이라는 말을 거기다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씀으로써 메이지 천황이 더 노할까 봐. 그래서 그 한국인이라고 내가 이 위로 전문에 쓰지 못하는 것을 일본 천황께서 헤아려 줬으면 하는 마음을 거기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그 아픔의 역사를 직시해야지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 안타까운 일은 그 이후에 안중근 장군님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어렸을 때 죽고 나머지 한 명이 그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위로하는 그 절을 세우거든요. 그게 지금 신라호텔 자리인데 거기에 방문사라는 절에 사과를 합니다. 거기서 이거는 제 경험인데, 막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소에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헬조선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저희 병원에 외국인 환자분들도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분들한테서 다 신분을 확인하게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누가 봐도 이분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증 말고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자신 있게 나 우리나라 사람이다, 나 우리나라 한국인이다 그러시면서 주민등록증을 굉장히 자신 있게 꺼내셨던 분이 계세요. 그 짧은 순간에 느껴진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본인이 자부심 있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중요함을 못 느끼고 살았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 문득문득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살기 팍팍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저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물론 소설이니까 픽션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상당히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사는 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느끼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은 사실 하얼빈을 쓰신 작가 김훈 선생님에 대한 제 팬심 영상 같은 거이기도 해요.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이셔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48년생이시고요. 원래는 기자셨어요. 한국일보, 국민일보, 그리고 한겨레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등단을 하신 선생님인데, 제가 이 김훈 선생님의 글에 진짜 푹 빠지게 된 게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에요. 저는 그거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이제 도민문학상이라는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 딱 이 선생님께서 쓰시는 그 문투가 있어요. 이 문장만 딱 봐도 이거는 김훈 선생님 작품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특유의 문체가 있거든요. 굉장히 문장이 간결해요. 인물의 묘사를 자세히 하지 않으시거든요. 약간은 무뚝뚝한데 그 내면에서 심리가 느껴지는 형태로 글을 쓰시고, 이국종 교수님 다들 아시죠? 지금은 아마 국군 대전병원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그 전 국민의 존경을 받으시는 이국종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골든아워라는 책이 있어요.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사실 그 책을 읽을 때 의사가 이 정도의 글을 썼다고?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글을 잘 쓰셨는데, 그 문투가 김훈 선생님의 문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국종 교수님도 김훈 선생님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책을 쓰시기 전에 조언을 얻으셨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선생님의 이 문체가 매력을 끄는 면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꿈이 뭐냐고. 물론 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제가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책을 쓰는 거거든요. 제 버킷리스트예요. 책을 써서 그 책이 제가 자주 가는 교보문고 신논현점에 가판대에 이렇게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제가 직접 돈을 내고 그걸 사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책은 김훈 선생님의 하얼빈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